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기가비스입니다. 세계 독점 기업이고요. 압도적 1위 기업입니다.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반도체 대신에 다른 것들을 봐야 된다. 반도체를 볼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공개적으로도 말씀을 드려왔던 바가 있죠. 근데 이런 제가 이제는 반도체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때가 왔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AI 회의론이에요. 그러니까 AI가 나오고 있긴 한데 우리가 쓸 때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게 없다. AI를 이제 안 써도 되지 않겠느냐. AI가 생각보다 혁신적이지가 않다. 이런 식의 대중의 심리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과연 빅테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AI가 언제까지 투자가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겠느냐. 결국에는 AI도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런 산업에 불과하고 돈을 벌지 않으면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I 투자에 대한 피크아웃이 곧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영심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똑같이 두드려 맞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저는 어차피 이쪽에 대한 이슈는 삼성전자의 막대한 매출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이냐, 아니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지지부진해도 그대 상관없는 기업이냐 나눠진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현재 맥을 못 추고 있는 것들은 결국 디램 쪽, 레거시 쪽, 혹은 파운드리 쪽 이런 쪽이에요. AI 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ESS라던가 혹은 HBM이 만약 성공을 한다면, 퀄테스가 통과가 된다면 곧바로 HBM 쪽에 대한 실적이 기하급수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AI 쪽과 혹은 BAI 쪽, 그러니까 AI 쪽과 레거시 쪽, 최첨단 반도체 쪽과 레거시 반도체 쪽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AI 회long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의 대중도 같은 경우는 AI가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게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AI에 대한 투자를 멈추느냐, 그런 것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어차피 AI는 세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를 가고 있는 것이고, 빅테크가 AI 쪽에서 손해를 보면서 투자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은 빅테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빅테크는 현금이 우리들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아요. 현금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막대하게 쌓이는 현금들, 그리고 매 순간마다 막대하게 들어오는 현금들을 어디에 쓸지를 이미 빅테크들, 뭐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부 다, 혹은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가 어디에 쓸지를 결정을 했다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빅테크가 망하지 않는 이상 AI에 대한 투자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될 것이고,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엮이면서 혹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수급적인 불리함을 안고 살았던 반도체 기업들의 저는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이쪽에 대한 AI 쪽, 후공정 혹은 패키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저는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쪽 혹은 최첨단 반도체 쪽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AMAT도 그렇고 혹은 일본의 테스트 장비 대표적인 기업이죠. 어드반테스트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런 후공정 쪽 혹은 AI 쪽 장비사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습니다. 기가비스 같은 경우도 압도적인 세계 1위 기업이죠. 거의 독점 기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패키징 검사 장비 기업인데, 이런 쪽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이 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후공정,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압도적인 글로벌 1위 기업이라는 것이고, 후공정 반도체 기판에 대한 검사가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FCBG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혹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FCBG, 유리기판, 뭐 하나같이 CPU라던가 혹은 GPU 등 전기 신호가 매우 많고 열 제어 능력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그런 프리미엄의 메인보드와 기판을 연결해주는 반도체용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쪽 기판에 대한 수급 불균형이 서서히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FGBGA, 그러니까 최첨단의 반도체 기판에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은 서버, 뭐 슈퍼컴퓨터라던가 혹은 고성능 반도체 기판에 써야 되는 그런 자율주행차 이런 쪽에 대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쪽에 대한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레거시에 묶여서 함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지만 이제 막 이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 글로벌 1위 기업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실적 기준으로 560억, 당기순이익 560억, 영업이익 65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글로벌 1등 기업 혹은 압도적인 기업들의 대부분의 PER이 30 이상, 50에서 60 정도 나간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폴드 PER 2년치를 가져왔을 때 PER이 10이 안 된다는 점에서 특히나 이제 후공정 쪽, 패키징 쪽, 검사 장비 쪽은 여전히 컨센서스가 여전히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꽤나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이제는 생기고 있겠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한들 그리고 2년 뒤 정도의 실적을 감안했을 때 지금 정도의 시가총액이 고평가인지가 아닌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년 정도의 홀딩을 하고 전혀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년 뒤에도 지금 정도의 주가가 유지됐을 때 어느 정도의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이 FCBGA 쪽 반도체 프리미엄 기판 쪽에서 압도적인 장비 기업을 포지션을 맡고 있는 것이고 이미 FCBGA는 조금씩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전체 반도체 기판 점유율 중에서 FCBGA 같은 경우 최첨단 반도체 기판 같은 경우는 3% 점유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 점유율인데 금액 기준으로 판매가 기준으로는 2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반적인 레거시 반도체 기판과 프리미엄급 반도체 기판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레거시 기판 같은 경우 뭐 스마트폰, 저가 스마트폰 혹은 저가 평범한 PC라던가 이런 쪽에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와중에 뭐 서버라던가 슈퍼컴퓨터, 자율주행차 혹은 프리미엄급 AI PC라던가 이런 쪽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올라오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율이 3%인데 판매 단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출액 기준으로 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가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기업이냐? 반도체 기판의 검사 장비 제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압도적인 1등의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검사 장비라던가 혹은 검사 장비를 이제 서브해주는 보조해주는 그런 장비라던가 혹은 만약에 기판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수리를 해주는 그런 기업 그런 장비들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전기차라던가 AI 연산, 데이터 센터, AI 서버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기판뿐만 아니라 이 기판 기업들 위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검사 장비 쪽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데 반해서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이 따라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의 법칙으로 인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미 2년마다 2배씩 성장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내놓고 있는 제품들마저도 다 알 수가 있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2년마다 2배는커녕 20%에서 30% 겨우겨우 시장의 그런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기판이 결국 반도체 자체에 대한 성능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기판을 쌓아놓으면은 반도체를 많이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비메모리에 비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성능이 올라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를 때려 박음으로써 메모리 반도체와 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검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면 올라왔지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반도체가 쓰인다면 더 많은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많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검사 장비가 필요한 것인데 이미 4나노 마이크로 이하급, 2나노 마이크로급에서는 검사 장비를 기가비스 외에는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두 번째 기업이 KLA라고 있는데 워낙에 기업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검사 장비 쪽에는 이미 딱히 신경 쓰지 않는 행보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렇지만 가면 갈수록 기가비스의 그런 입지가 점차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저도 기가비스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아요. 현재 지켜보고 있는 것이고 기회가 발생한다면 변곡점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지지라인이 조금 더 확고해질 경우에는 저 역시나 기가비스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패스브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고 홀로 나아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은 조그마켓 분담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FCBGA뿐만 아니라 차세대 기판이라고 불리고 있는 유리 기판 같은 경우도 내년 정도면 이제는 모습을 드러낼 차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년 정도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인데 모습을 드러내고 상용화까지 2년 정도 남았다고 쳤을 때 지금 정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정도 정도면 결국 장비사와 협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에 따라서 이미
유리기판 쪽에서 압도적인 1등의 그런 1등 기업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SKC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합작사죠. 앱솔리스가 이미 기가비스로부터 발주를 넣었어요. 이미 발주를 넣었고요. 뿐만 아니라 SK뿐만 아니라 이베덴 같은 경우, 참고로 FCBG의 세계 1등 기업은 이베덴입니다. 이베덴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을 준비하면서 기가비스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지금까지 이런 기판 쪽에서 압도적인 1등을 가져가고 있는 기가비스가 유리기판 쪽에서도 압도적인 1등을 이미 현재 발주라던가 수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유리기판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검사 장비가 쓰여야 된다는 것인데, 일반 기판, 특히나 FC BGA 기판보다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지 결코 내려가지가 않아요. 왜냐면 유리기판은 일반 기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판이 하나 있으면 여기다 반도체라던가 MLCC 이런 것들을 올려놓는 식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 있으면은 안쪽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판이 있으면 반도체를 가득가득 채워야 되는데,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성능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HBM도 마찬가지고요. HBM도 처음에는 뭐 4단, 6단부터 체크해서 현재는 8단, 12단까지 올라오고 있는 것들도 결국 성능을 뒷받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더 많은 반도체들이 쓰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판 같은 경우도 대면적화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크기를 크게 함으로써 더 많은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명확한 상황에서 결국 이런 것들을 안에다 넣게 될 경우, 그러니까 바깥쪽에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안에다가 뭐 MLCC라던가 IT 소자들을 넣게 될 경우에는 더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다 넣게 되는 것은 겉에뿐만 아니라 안쪽도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겉에를 검사하는 것보다, 우리 같은 경우도 피부를 검사하는 것보다 내장을 검사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것처럼 결국 이 검사 장비, 반도체 기판에 대한, 반도체 SOC에 대한 검사 장비 같은 경우도 이 안쪽까지 볼 수 있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없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현재 뭐 LG라던가 LG 이노텍 혹은 이비덴이라던가 앱솔리스 등 그리고 세계 1, 2, 3등 하고 있는 그 기업들로부터 이미 협약을 맺고 있는 기가비스가 이쪽 시장도 장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혹은 늦어도 내년, 빠르면 올해 연말 정도부터는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시장 규모도 규모이고, 특히 반도체 쪽에서, 특히 최첨단 반도체 AI 쪽에서는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기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독점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업이 기가비스라는 것들이 시장에 밝혀지게 되면 현재 폴드 피아 기준으로 10이 안 되는 현재 밸류에이션에서 20, 30,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 정도부터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가비스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는 지금부터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예요. 최근 노이즈가 굉장히 심해지면서 기회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이 섰고, 그 중에서도 차기 대장주가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우리 멤버분들께 당연히 전부 다 알려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요. 자,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